만들어서 제시한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 프레임이라는 건 결국은 생각 혁신이고 이게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 관점을 바꾸는 거, 정보 처리 과정을 또 제시하는 거고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에이션 프레임을 제시하기 위한 아이디에이션 방법을 보니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펼쳐진 종이 위에 낙서를 자유롭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스 브레이킹 다과 마치 카페에서 대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지금 직장 많이 다니시는데 회의 기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 계획서를 만들든 아니면은 우리가 뭐 회사의 전략 회의를 하든 전략 회의를 한다는 말이 결국 이거 만드는 거죠. 안을 만드는 거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전략 회의하자 하는 건 전략이 뭐죠? 군대 용어죠. 그 군사 용어인데 전략이라는 건 파급 효과가 가장 큰 뭔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전략 무기, 핵무기 이런 거는 뭐냐면 효율도 좋고 효과도 좋은 이 분야에 있는 무기를 전략 무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하는 거는 전략 무기를 만드는 거나 똑같은 단지 군대에서 말할 땐 전략, 비즈니스 모델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안은 그냥 과자 갖다 놓고 혈당 높여서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해주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전지에다가 이렇게 한번 4명에서 8명이서 보니까 한 5번 정도 해가 5팀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30분씩 해서 하면은 굉장히 뭐 효과 좋다 그런 게 이제 됐고 이거 하는 거는 보통 정보 교류나 네트워킹 강화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종이 하나 이렇게 던져주고 모아가지고 뭐 한번 해봐라 프로젝트 주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거는 많이 보셨듯이 생각을 정리하는 기법인데 처음에 워드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산만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어떻게 해요? 솔팅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종류별로 이렇게 솔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모으지? 그러니까 상위 주제가 얘들을 솔팅해 놓고 보니까 지향하는 컨텍스트가 있더라는 거죠. 요거는 컨텐츠인데 요거를 관통하는 뭔가 말하려는 주제가 이렇게 나오고 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역으로 채워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완벽한 하나의 내용이 완성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어디 응용하냐, 책 쓰기. 책 쓸 때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막 주제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주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내용이 어때요? 한정적이고 볼품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기록을 다 해놓고 그거를 솔팅을 하고 그 다음에 솔팅을 한 거를 또 레이어링을 하고 레이어링을 했더니 다시 거기에 보이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메세 기법이라고. 메세 MECE 뭐냐면 겹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게 이런 뜻이에요. 메세. MECE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메세 기법이라 해가지고 뭘 할 때 겹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누락시키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뭐 굉장히 큰 어떤 프레임을 제시할 때 정책 관련해 가지고 뭘 할 때 중복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게 하는 기법인데 이게 이제 사업 계획서 할 때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부터 뭐 이렇게 하면 못하죠. 그런데 제가 퀄리티가 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경우가 이렇게 그냥 아이디에이션 해가 막 기록해 놓고 정보를 먼저 확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해가 상위 이제 여기까지 됐잖아요.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하죠? 그 다음 단계가 요거를 맥락을 또 찾는 맥락을 이렇게 하고 그 전체 맥락 여기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또 어디에 접목을 하냐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도 몰라. 생각이 정리가 안 돼. 내 미션과 비전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
하얀 종이에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지향하는, 관심 있는 모든 걸 다 단어를 적습니다. 단어를 다 적고 이 기법에서 이렇게 정리를 쭉쭉쭉쭉 하다 보면은 나의 미션은 이거구나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종이 들여가지고 한번 진행은 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한번 해보니까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다음에 한번 해볼까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면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이 이제 여기 다 차구해가지고 제가 공지할 건데 카톡상에 다른 방으로 좀 옮겨야 됩니다. 다음 주는. 그리고 제가 또 면접을 11시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업이 10시인데 9시 반부터 할까요? 네. 괜찮아요? 네. 그럼 다음 주는 9시 반부터 해가지고 한번 제가 1시간 반 동안 인텐시브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제가 이거 항상 강조하죠. 파일. 이제 뭐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수학 분석이죠. 수학 분석도 여기 보면 효율이 좋다는 건 내가 잘 아는 게 여기가 스트롱, 내가 잘 못하는 거 위커, 여기는 슬래턴, 여기는 아포튜니티. 수학 분석이나 다 같은 프레임이거든요. 단지 사람들이 다르게 이야기할 뿐이다.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되면 아까 거기 이거 아이디에이션 할 때 이거 같은 거예요. 이걸 먼저 생각을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렴시키는 과정이, 그래서 수렴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전략적 툴에다가 그걸 내가 했던 거를 전부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다가 던져 놓아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걸 하면 이게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그게 이겁니다. 회의를 열고 아이디어를 발산을 시켜가지고 막 만들어요. 산만하게. 그러다가 이걸 트레이드오프, 이 프레임에다 표시를 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을 도출하는 게 아이디어 수렴입니다. 이거를 퍼실리테이터에서 핵심입니다. 퍼실리테이터 들어보셨죠? 회의 진행 기법인데 이게 1대1 매칭이 아니고 1대다 코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사회를 본다고 보면 되는데 사회자가 의견 내는 거 없잖아요. 사회자는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잘 낼 수 있도록 분위기만 만들어주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수렴하게끔 프레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프레임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프레임. 이런 프레임을. 근데 그 안에 보면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에이션을 막 하고 그거를 여기다 던져가지고 요 안에 있는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를 선정하도록 해서 끝내는 게 facilitation이라고 보죠. 이게 어느 정도 파워풀하냐면 제가 이제 이 facilitation 기법을 이거를 전 자격증이 없어요. 이것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자격증이 저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1500자의 그 현장의 어떤 이러한 퍼실리테이션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한 서너 개의 그 결과를 낸 걸 사례를 적어내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걸 적을 만큼의 어떤 시간과 여유가 퍼실리테이션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했는데 그걸 내가 적어내면 그걸 보고 심사자들이 보고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결과까지, 실질적인 결과까지, 전략까지 도출되는 걸 보고 자격을 부여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되면 강의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강의에도 도움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포스트잇 하나 가지고도 모든 걸 다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이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딱 알고 나서는 강의든 컨설팅이든 뭐든 든든해요. 왜냐하면 와서 사람들 있잖아요. 퍼실리테이션 기법으로 막 이렇게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저보고 아나운서 어떤 경험이 있냐 이래요. 그런 이야기 오해를 들을 정도로 이게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마인드를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면요,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여기서 아이디어를 확산을 해가지고 자기 아이디어가 선택이 되든 아니든 어쨌든 요 안에서 뭔가 자기가 의견이 또 들어가서 수렴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이게 아이디에이션을 낸 게 선택이 안 됐다고 해서 자기가 소외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지만 그게 선택이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 거를 선택하는데 관여를 하게끔 만들어서 민주주의식으로 해서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지만 남의 아이디어지만은 내 아이디어 같이 생각하게끔 만드는 기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에이션 할 때 이게 생각을 확산시킬 때 하는 방법이 이런 포스터 가지고 그냥 하나에다 하나씩 적어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데 그 방법론적인 거죠. 굵은 채로 내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인드맵 이런 것도 있고 뭐 임의 단어법도 있고 단어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이제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꽃이 나왔다. 그럼 꽃을 가지고 한번 꽃에 비유해서 한번 아이디에이션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컨텍스트 마인드를 계속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마이크와 이거 뭐죠? 이거 파워포인터 아니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 포인터를 가지고 연관성을 한번 설명해봐라. 아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요 저 이런 것도예요.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 모아 놓고 포스트잇 색깔 다른 거를 2장씩 줍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우측으로 돌리고 파란색은 좌측 사람한테 전달할 거예요. 그러면 그 2장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적으라고 하고 하나는 또 뭐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를 적으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이쪽으로 돌리고 하나는 이쪽으로 하면 이제 막 섞이잖아요. 그럼 2개를 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고 하면 자기 건 없잖아요. 양쪽에서 이제 그 단어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발표를 시켜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제 되게 재밌는 어떤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미 단어의 사용법 이런 게 있고 아이디어 수령 기법. 이게 결국은 뭐냐면 아이디에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 게 이게 뭐죠? 솔팅하는 거죠. 앞에 똑같아요. 그래서 솔팅을 하면 요 상위에 뭔가 주제를 또 도출해라. 그리고 요것들에 대해서 맥락을 컨텍스트를 도출해라. 그러면 요 안에서 뭔가 더 채워야 될 게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아이디어가 선택이 안 되더라도 이 표를 그 스티커를 복수로 이렇게 붙이게끔 해요. 그러면 자기 아이디어는 당연히 붙이겠죠. 그런데 남의 아이디어도 붙이게끔 만들어요. 자기 아이디어 외에 다른 사람 것도 붙이게끔 충분히 보팅을 하게끔 하면 중복대가 막 되면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린 게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 것도 붙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근데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규엘치. 제규엘치가요 퍼실리테이터 대가예요. 그러니까 노조 강성 노조건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자기가 수렴해가지고 회사를 한 방향으로 보낸 대가가 제규엘치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걸 안 해도 말로써 그냥 그걸 다 해버리는 거예요. 말하면서 이렇게 그래요? 그 자기 그 이야기를 청취하잖아요. 기록을 하는데 자기 수첩이 퍼실리테이터를 막 혼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거 이야기했지, 저 사람이 이거 했지 적어가면서 그럼 이걸 솔팅을 딱 해가지고 그래서 주제를 딱 해가 당신이 지금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한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공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청취해가지고 그거를 솔팅, 레이어링 하면서 하는 것도 그 사람하고 공감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들 뭐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수첩에 적을 때 키워드 중심으로 계속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 그 키워드를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지향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있고 아이디어 수렴법, 뭐 이런 침묵 카테고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게 뭐죠? 우리가 에포트와 임팩트 이게 뭐죠? 에포트와 노력과 임팩트죠. 똑같죠?
그죠? 여기서 보면 어려움의 정도가 높은 게 뭐죠? 혁신 여기 효율이 좋은 거거든. 내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게 보니까 이건 조금 잘못됐는데 여기 비용 수익 정대 그러니까 하이가 여기가 이펙트 영역이고 여기가 efficiency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이야기지만 같은 이야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여기가 코스트가 다운이 되고 이지 쉽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영역이 여기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기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뭐 이런 디시전 이것도 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 feasibility가 영향이죠. 그죠? feasibility가 뭐죠? 타당성이 높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사업 성과가 또 이 부분이죠. 매출이 많이 일어나. 이런 식으로 디시전 그리드라든지 페이오프 매트릭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스코어링 메소드 이게 뭐냐면 경영지도사에서 보완적 평가, 비보완적 평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보완적 평가가 뭐냐면 이 스코어링 카드가 똑같아요. 뭐냐면 여기 해결 방안에가 무엇이 가장 좋은 걸 봤더니 이런 항목을 만들고 그래서 합계를 해가 순위를 정하는. 근데 여기 이제 보통 그 가점이라 중요도를 넣어가지고 가중치를 더 주기도 하죠. 자, 이게 돼 있고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정리해도 예, 그 정리하고.